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융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6시간 동안 경제란 무엇인지, 경제생활이란 무엇인지,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게 처음에 3시간이었고요. 뒤에 3시간 동안은 경제 주체 중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해야 되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금융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금융이라 함은 금을 융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선 돈이죠. 이 돈이 어떻게 융통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중학교 단어 수준의 책에서는 기업 금융보다는 개인 금융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 금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경제 주체 중에서 2단원까지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기업은 경제 주체 중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였잖아요. 그래서 2단원에서도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 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거든요. 그런데 3단원에서는 이 소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기 위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모으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각 개인이 혹은 각 가게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비보다는 금융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일생 동안의 경제생활이라 해서 생애 주기 가설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 가게들은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누군가는 그 돈을 버는 만큼 소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버는 양이 줄어들어도 과거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지금도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은 복권이나 그런 갑자기 돈이 막 한 번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돈을 버는 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아마 제 기억상 모딜리안이라는 분이 생애 주기 가설을 처음 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생애 주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애 주기에서 적절한 소비를 하게 되고요. 또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금융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히 보험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소비 활동은 참여하고 있어요. 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소비라는 걸 하는데 생산 활동은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돈을 벌진 않잖아요, 각 개인이. 하지만 소비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벌지 않고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애 주기 가설이 조금 많이 힘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소득은 어떻게 되고 소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가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론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아직까지는 가설인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가설이죠.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내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소년기고요. 유소년기에는 아무래도 소비가 많아요. 아니,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아요. 하지만 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진 않지만 이제 소비활동에는 참여하는 시기고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워서 주로 이제 부모님의 소득에 의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람직한 경제생활 태도를 형성해야 되고요. 이때 바람직한 경제관을 가져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청년기고요. 청년기에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생산활동에 조금씩 참여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이제 소득보다는 소비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점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소비보다는 소득이 많아지는 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중장년기인데요. 중장년기에는 사람이 생애 주기 내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소득이 많아지는 만큼 소비도 많아지는 시기인데 그 소비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 소득을 쫓아가지 못할 만큼 소득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장년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요. 일생에서 봤을 때 그들이 소비하는 양의 대부분은 이 중장년기에 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녀 양육도 하고요. 교육, 주택 마련도 하고요. 은퇴 준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내가 소득이 없어졌을 때도 소비를 계속해야 되죠. 그런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노년기고요. 은퇴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요. 소득이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점 없어지는 시기고요.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소비도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서 소비도 줄어들게 되지만 그 소비의 양은 제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소득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중장년기 시기에 모아놓았던 이제 은퇴자금 혹은 노후 대비 자금을 이용해서 생활하게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애 주기 가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득이 많은 시기랑 소득이 있는 시기랑 소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달라요. 물론 청년기나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보다 소비가 적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유소년기와 노년기로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소비 가설에서 내가 버는 만큼 쓰는 거야 라는 말보다는 내가 벌어둔 것들을 충분히 모아두고 내가 소비가 없을 때 적절히 모아둔 돈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매우 유리하고요. 미래의 예상치 못한 지출과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봤을 때 유소년기와 노년기에 보면 초록색 그래프인 소득 그래프보다 소비 그래프인 빨간색 그래프가 더 높게 있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봤을 때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시점이고 우리의 삶에서 저축이 마이너스로 되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보면 소득 그래프인 녹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 소비 그래프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득이 많아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기 때문에 이때는 저축을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플러스의 저축을 하게 되고 유소년기와 노년기에는 마이너스의 저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합이 딱 제로가 돼서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제 공술의 공수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술의 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만큼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아껴놔야 되는 거고, 유소년기에 내가 벌었던 것들을 유소년기에 제가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잖아요. 그건 부모님의 역량이거든요. 부모님의 역량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한테 그만큼을 또 소비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결국은 쌤쌤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소년기에는 부모님한테 받은 돈인데 이게 내 저축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저축한 돈이 그대로 자녀에게 쓰여진다라고 봤을 때 결국엔 쌤쌤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주기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돈을 많이 버는지, 언제 돈을 소비하는지, 그래서 얼만큼 저축을 해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쨌든 평생의 소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은 한정적이니까 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